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진천 온실 근황 영상이에요. 진천 온실 속 식물들은 벌써 이곳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온실을 짓고 첫 겨울은 정말 하루하루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온실 난방시설 자체는 온실을 처음 지을 때부터 빵빵하게 채워두었지만 혹시 모를 비상 상황 등을 예측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다행히 몇몇 식물이 살짝 동해를 입은 것 말고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겨울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라도 온실 내에 바람 구멍이 있는 곳이나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은 확실히 추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하우스 위치에 따른 환경을 확실히 파악하여 식물들의 위치를 미리 바꿔두어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 12월에 때 아닌 한파를 무사히 이겨내고 앞으로 두세 번의 한파를 더 겪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무사히 겨울을 이겨내고 있어요. 오늘은 겨울이지만 잘 성장하여 변화가 있는 식물들과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신 식물들의 근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살짝 길지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몇 달 전 축심 쪼개기를 해둔 고사리들입니다. 아비스 고사리들을 위주로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해둔 상태인데요. 지금은 뿌리가 많이 자랐는지 새순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빛이 강한 곳에서 키우다가 번식을 하면서 살짝 그늘진 곳으로 옮겨두었는데 오히려 고사리들의 빛깔이 더 예뻐지고 있어요. 화분들을 부직포 위에 얹어두니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 건강한 것 같아요. 다만 겨울이다 보니 온도가 내려가 여름에 비해 성장은 살짝 느려지긴 했습니다. 봄이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해줄 것 같아요. 다음은 무늬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큰 화분에 키우던 대왕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쪼개고 쪼개서 작은 화분에 심어둔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기존 잎들이 지저분하게 말라버려서 삭발을 해준 상태예요. 역시 뿌리가 새 흙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새 잎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잘 버티고 봄이 되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있을지 기대가 돼요. 어항 옆 촉촉한 흙 위에 얹어두고 키우는 아디안텀들이에요. 흰무늬 아디안텀과 핑크 아디안텀 그리고 큰잎 아디안텀을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습도가 높은 땅 위에 두고 키우니 아디안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달 전쯤에 푸딩컵에 이식해두었던 아기 흰무늬 아디안텀들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늬가 발현되는 개체들도 몇 보이고 있어 너무 뿌듯해요. 처음 물을 주고 아직까지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 푸딩컵 안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 당분간은 물을 더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성해지면 뚜껑을 제거하고 키울 계획입니다. 어항 옆 화단에 심어 키우는 마초고사리입니다. 따로 물을 챙겨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잎 하나당 1m가 넘어갈 정도로 덩치가 크다 보니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마초고사리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천사의 눈물입니다. 집에서도 천사의 눈물을 한 화분 키우고 있는데 온실 바닥 부직포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이 천사의 눈물의 잎이 훨씬 커요. 지난해 봄 천사의 눈물 한 포트를 쪼개서 부직포 위에 올려둔 건데 여름까지 잘 성장을 하다가 장마 때 며칠 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서 많이 상했었어요. 한두 줄기 살아남은 것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눈물은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 같아요. 어항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줄기들도 보입니다. 조만간 이 천사의 눈물 번식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토란 콜로카시아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노지 대야에서 키우다가 10월 서리가 내리기 전 온실로 들여왔어요. 노지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느 정도 따뜻한 곳에서 키워야 합니다. 가을까지 엄청나게 자란 잎들을 대부분 제거하고 뿌리 부분만 남겨 작은 화분에 심어두었어요. 겨울에는 성장이 느리고 잎도 많이 웃자라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기는 포기하고 봄이 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키워야 해요. 실내에서는 유독 진딧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3월이 되면 다시 큰 대야에 심어서 노지로 내보낼 계획이에요. 새끼촉들도 많이 생성을 해서 플라스틱 컵에 하나씩 심어두었는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늬 커피나무 근황이에요.
조그만 삽목묘를 선물받아 키우기 시작한 지 햇수로 6년차가 되었어요. 재작년에는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었거든요. 지금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빨갛게 변하면 다 익은 건데 4월 정도 되면 무늬커피나무 파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는 노지 빛 좋은 곳에서 키우다가 서리가 내리기 전 온실로 들여왔어요. 무늬커피나무 옆에는 씨앗부터 키우기 시작한 커피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노란 열매를 맺는 옐로우 버번, 하나는 빨간색 열매를 맺는 레드 버번 품종이에요. 올해로 싹을 틔운 지 4년 차에 접어드는데 보통 4, 5년 차가 되면 첫 꽃을 피우거든요. 올해에는 첫 꽃도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깍지벌레가 너무 잘생겨서 생육이 부진했는데 온실로 데려오고 나서는 눈에 띄게 건강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커피나무는 1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작년 봄 남사에서 사온 레몬나무입니다. 4월 때부터 이미 콩알만한 레몬 열매를 달고 있었는데 중간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계속 커지더니 이제 색도 노랗게 변하면서 잘 익어가고 있어요.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끝에는 또 하나의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에도 싱싱한 레몬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왕 스킨답서스 근황이에요. 잘 성장하고는 있지만 가을부터 아래쪽 잎들이 노랗게 변하고 하엽도 많이 졌어요. 일반적인 스킨답서스도 방부목 같은 곳에 붙여서 위로 자라게 하면 잎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빛이 너무 강해서 잎이 노랗게 변하고 하엽이 지는 줄 알았는데 몇 달 지켜본 결과 양분 부족인 것 같아요. 화분에 옮겨 심은 지 벌써 1년 정도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지다 보니 잎들이 하나둘 탈락하는 것 같습니다. 웃거름을 얹어주던지 화분 속 흙을 갈아주던지 대책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 대왕 스킨답서스에 신경을 더 써볼 계획인데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해주세요. 콜레우스입니다. 이 콜레우스는 잎이 깻잎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엄청 화려한 깻잎 느낌입니다. 저보다는 돼지아빠님께서 이 콜레우스를 좋아하셔서 온실에 몇 품종 키우고 있거든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식물입니다. 키를 키워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미 키가 많이 성장한 청소년 콜레우스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아기 삽목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면 내년 봄에 열릴 식물마켓에 데리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온실에도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품종 중에서 기간모태를 키우고 있는데 온실이 워낙 습하다 보니 이곳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벌레잡이 제비꽃 품종들이 물러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간모태 품종은 온실에서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잎은 약간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고 덩치도 꽤 큰 편이에요. 꽃 역시 크면서 정방형으로 피어나는데 굉장히 단정합니다. 석곡 화분에 수태로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원종 개발선인장입니다. 겨울에는 잎끝이 뾰족뾰족한 개발선인장들이 꽃을 피우고 잎이 동글동글한 원종 개발선인장들은 4월이 되어야만 꽃을 피우는데요. 올해 4월이 되면 어떤 색 꽃을 피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발선인장들은 해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감지해요. 그에 따라 꽃눈 분할을 하게 되는데 온실에는 1년 내내 같은 시간에 식물등이 켜지고 꺼지거든요. 매일 같은 빛을 받는 환경에서도 꽃을 피워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월이 되면 여러분들께 개화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로즈마리들도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에요. 지난 겨울에는 온도는 높고 빛은 부족하다 보니 잎이 많이 웃자라고 죽은 줄기들도 생겼었거든요. 로즈마리는 빛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차라리 얼지 않는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온실 안에서도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봄까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3월이 되면 바로 노지로 옮겨서 강한 빛 아래서 키워갈 생각이에요. 어왕디 관엽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몬스테라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온실을 만들면서 작은 몬스테라 유묘들을 그냥 푹푹 심어둔 거거든요. 지금은 대왕 찐잎들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냉해를 많이 입어서 잎들이 다 상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성장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화단 안에 뿌리를 많이 뻗었고 그로 인해 추위도 훨씬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초고사리 뒤쪽의 몬스테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잎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데 올해는 꽃도 피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반적인 몬스테라도 덩치가 커지니까 너무 멋있죠. 호야존의 호야들도 겨울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준 크림슨 퀸은 정말 건강한 잎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어요. 다만 겨울이다 보니 꽃을 많이 피워주진 않고 있는데요. 온도만 잘 맞춰주면 연중 꽃을 피우긴 하지만 이곳은 온실 안에서도 빛이 조금 덜 들어오고 온도도 살짝 낮은 곳이다 보니 겨울에는 잠시 꽃 피우기를 쉬고 있어요. 특히 호야는 꽃을 피웠던 꽃대에서 다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이 진 꽃대가 징그럽다고 해서 잘라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쉬움을 달래주려는 듯 호야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꽃잔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취목에 성공해 행잉 화분에 심어둔 호야도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줄기 중간중간 마디에서 새로운 잎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올 한 해 풍성하게 자라주었으면 합니다. 온실 한켠에는 월동의 한창인 다양한 난초들이 있습니다. 진천 온실에도 판타지아가 만개를 하여 향긋한 향을 엄청 내뿜어주고 있는데요. 집 베란다에는 샛노란 황타지아가 아직까지 만개 중입니다. 품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연한 살구색에 노랑 포인트가 들어간 이 품종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꽃 색깔에 상관없이 향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2월까지는 꽃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꼭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대명석곡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쯤 꽃대를 만들고 2월 말까지는 꽃대가 쭉 자라나온 후 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왔다고 해서 대명석곡을 실내로 옮기면 꽃대가 말라버릴 수 있어요. 지금쯤 많은 분들이 대명석곡 꽃대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절대 화분으로 옮겨 환경이 바뀌게 하지 마시고 꽃대가 길어져 꽃을 피울 때까지는 너무 물을 말리셔도 안 돼요. 이것들만 잘 지키시면 무난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특히 작년에 좋은 인연으로 품게 된 원종 노랑 대명석곡이 꽃대를 3개나 물었는데 무사히 개화까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피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애니시다예요. 지난 겨울에는 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 관리하고 물도 잘 주지 못해서 실패할 뻔했잖아요. 올해는 온도 자체는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면서 빛은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하면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8월이 되기 전 미리 가지치기도 잘 해두었는데 온실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벌써 가지들이 많이 자라났고 가지 끝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애니시다 큰 화분 2개는 수영이 예쁘지 않을 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작은 화분에 심어놓은 애니시다는 또 무슨 문제인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다행히 원목대 자체는 살아있어서 봄이 되면 새싹을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키우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예쁘게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 바로 이 애니시다인 것 같아요. 다양한 덩굴 관엽식물들이에요. 한때 희귀식물이 유행할 때 구입했던 식물들입니다. 덩굴이 너무 길어지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져 방치를 하다가 최근 오벨리스크를 몇 개 구입하여 다시 심어주었어요. 지금은 잎도 많이 없고 휑해 보이지만 새로운 줄기가 자라나오면 오벨리스크에 잘 묶어주면서 수영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잘 키우면 다시 멋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 반다와 호접란에 걸쳐두었던 수염 틸란드시아들이 벌써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 번씩 물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폭풍 성장하기 시작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몇몇 줄기는 삽목판 위에 얹어두고 키워보고 있는데 팝콘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으로 자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봄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크림 몬스테라예요. 정식 명칭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타이 컨스틸레이션인데 보통은 크림 몬스테라라고 부릅니다. 한때 이 크림 몬스테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가 최근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하얀 무늬를 가진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잎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리는 고스트 잎이 나오거나 다시 초록색 잎으로 회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크림 몬스테라는 무늬 연속성이 잘 나타나요.
잎 하나짜리 삽목묘를 구입해서 1년 정도 키웠더니 이 정도 성장했습니다. 사실상 오랜 기간 키웠을 때 몬스테라 알보에 비해서 훨씬 멋지게 키워낼 수 있어요. 초록색 몬스테라도 예쁘지만 크림 무늬가 들어간 이 타이 컨스텔레이션은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식구가 된 소철입니다. 양재동 꽃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식물튜브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미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아 20년 정도는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수영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봄이 되면 예쁜 화분으로 옮겨 심고 새끼 촉들도 분리해볼 계획이에요. 온실 중앙에 자리 잡게 하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성장이 느린 식물이라서 위치 선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실에는 염자도 키우고 있어요. 구입해서 키우는 것은 아니고 2년 전 돼지 아빠님이 버려진 염자를 주워 오셔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덩치가 컸는데 상한 줄기들 잘라내고 나니 살짝 작아졌습니다. 요즘은 잎에 무늬가 들어간 염자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잘 키우면 꽃도 피워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꽃을 피워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육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흙에 심어주고 빛을 많이 보여주면 정말 잘 자라요. 지난해 봄 처인 원예종묘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선물해주신 네펜데스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던 포충낭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말라버려서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네펜데스는 새로 자라나온 잎 끝에서 이런 식으로 포충낭을 키워내요. 지금은 정말 조그만한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바나나만하게 커질 거예요. 포충낭이 커지면 그 안에 산성 액체를 생성하고 벌레를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요즘은 이 네펜데스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소개되고 있다곤 하는데 올 한 해 잘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년 전 구입한 목베고니아 엔젤윙이에요. 구입하고 나서 화분이 바짝 말라 있어서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한참 물을 주었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뿌리가 다 익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노우캡이나 자니타줄, 마큘라타 등 화려한 물방울 무늬를 가진 품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 이 엔젤윙은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사실 잎도 정말 크고 꽃도 엄청 풍성하게 피우거든요. 엔젤윙도 다시 한번 옛날 인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지 월동 중인 수국의 근황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열심히 낙엽을 모아서 채워두은 상태입니다. 사실 월동을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 가지 끝에서 새 잎이 자라나온 것을 확인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사히 가지 끝 꽃눈을 지켜내길 바랄 뿐입니다. 봄이 오면 결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봄 한촉으로 키우기 시작한 초대형 애플년도 월동 중이에요. 대야가 너무 커서 통째로 온실 안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어서 월동 부직포를 3겹으로 덮어주고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얼지만 않는다면 연근히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봄이 되어야만 월동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히 월동에 성공하고 올해는 예쁜 꽃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벚나무와 라일락, 목수국들은 옥외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가지 끝에는 꽃눈과 잎눈들이 잘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왕벚나무 화분 위에 심어둔 꽃잔디들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 목수국 화분 위에 심어둔 백미향도 색만 살짝 어두워졌을 뿐 잘 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진천 온실 속 식물들의 월동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항상 보여드린 식물들 이외에도 더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촬영을 놓치는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근황이 궁금한 식물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근황 영상에는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